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윤 대통령 변호인 작심 발표, 허황된 소설, 망상, 특검 논리 박살났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인은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망상입니다. 정치 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편집된 사실들이 법률가라고 하는 검사들에 의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법정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이 주장한 사실들이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라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인은 예를 들며 특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시켜 장기 집권을 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국회 해산 없이 국민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을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망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변호인은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다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노상원 사령관이 대통령을 만났다거나 전화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변호인은 심지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특검이 강조했는데 그것은 홍장원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 차단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주장하는데 곽종근 사령관조차 전기 차단은 자기 생각이었다고 말했다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변호인은 이러한 허황된 망상을 토대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할 짓인지 뜨악했다고 강조한 뒤 사형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만큼의 어떤 범죄 사실을 저질렀는지 특검은 제대로 된 증거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윤 대통령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려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에 관한 사유, 요건, 법리적인 문제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감추기 위한 부분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변호인은 특검은 많은 부분에서 5.18 관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계엄과
이번 계엄을 비교해 볼 때 기간과 피해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에 유혈 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구형의 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또 있죠. 유종화 변호사도 윤 대통령 변호인 아닙니까? 유종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했다. 설명이 부족할수록 형벌은 커지고 논증이 비어 있을수록 구호는 과격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사형은 법리가 충분할 때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법리가 불안할 때 호출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증명하는 대신 역사적 단죄와 국민적 분노를 앞세웠다. 재판을 판결문이 아닌 선언문으로 착각한 결과이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의의 연출이 아니라 책임의 특정이며 사형은 그 작업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언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번과 같이 순서가 거꾸로 된 사형 구형은 조급함의 증거라고 본다. 형벌의 최고치를 꺼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을 법의 언어로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특검의 고백이다. 동일한 행위가 어떤 시대에는 엄벌의 상징이 되고 어떤 시대에는 법리의 논쟁이 되는 나라에서 사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체연계이다. 냉정해야 할 사법이 여론의 온도에 맞추어 형벌을 조절하는 순간 판결은 설득을 잃고 환호 또는 절망만 남는다. 사형은 논증의 대체물이 아니다. 그 점을 잊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역사에 남을 정의가 아니라 과잉의 가학주로 기록될 뿐이다. 우리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법리적으로 지금 특검을 박살내고 있습니까? 자, 여기 또 있죠. 국민의힘 김민수. 자, 김민수. 분노와 상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구형은 판결이 아닙니다. 정치가 형량을 정하고 권력이 사법을 압박하는 순간 그때부터 법치는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 앞에 서야 할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분노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조롱을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치가 살아 있음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구형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웃었다고 하지요. 또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과 이 여론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하는 그 순간에 대통령뿐이 아니죠. 다른 변호사님들도 한바탕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특검이 황당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형을 지금 현재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특검
특검에 대한 패러디물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